이번 비디오에서는 PHP 폼 필수 필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필드란 사용자가 반드시 입력해야만 되는 대상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필수 입력 필드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필요시에 오류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을 이번 섹션에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전 페이지의 유효성 검사 규칙표에 따르면 그 네임과 이메일과 그리고 젠더 필드들이 필요함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력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입력 필드 이그젬플에서는요, 지금 보면 이름과 이메일과 웹사이트, 코멘트, 젠더 이와 같이 5가지 입력 사항을 요구하는데요. 그 중에서 네임과 이메일과 젠더는 오른쪽 위에 붉은색 별이 표시되어 있고 그 붉은색 별은 required field, 필수 필드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죠. 이와 같은 필수 입력 필드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았을 때 페이지가 어떻게 작동되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을 이 페이지에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입력받고자 하는 내용은 5가지입니다. 이름, 이메일, 웹사이트, 코멘트, 젠더. 그 중에서 이름과 이메일 그리고 젠더는 required고요. 웹사이트와 코멘트는 옵셔널이라 그래서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필수 입력 필드에 대해서 코딩이 되게 하려면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새로운 변수, name 에러, 이메일 에러, 그리고 젠더 에러, 그리고 웹사이트 에러, 4가지의 에러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들은 필수 필드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담고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각 $_post 변수, 글로벌 변수죠. 포스트 타입으로 전달되는 모든 변수 값을 이 포스트 어레이가 갖고 있는데 그 포스트 어레이가 갖고 있는 변수 값들에 대해서 if else 문을 사용해서 그 변수 해당하는 변수 값이 비어 있는지 아니면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물론 또 다른 함수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empty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즉 empty는 비어 있다는 영어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비어 있으면 true 값을, 채워 있으면 false 값을 보내주겠죠. 그래서 만약에 해당 변수의 값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에러 메시지를 해당 에러 변수, 즉 이메일이 비어 있으면 이메일 에러에, 이름이 비어 있으면 네임 에러에, 젠더가 비어 있으면 젠더 에러에다가 해당하는 에러 값을 저장해 주고요. 만약에 비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입력이 된 거니까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테스트 인풋 함수로 보내서 계속적인 작업이 수행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PHP 코드 자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HP 코드의 앞부분에 첫 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 사용하는 문법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변수를 동일한 값으로 초기화 시킬 때 쓰면 아주 편한 문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name 에러와 이메일 에러와 젠더 에러와 웹사이트 에러라는 변수에 비어있는 스트링을 넣어주고 싶을 때 equal 다음에 쿼테이션 마크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4개의 변수가 동일하게 초기화되게 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 계속 equal 사인으로 연결해주고 마지막에 세마이콜론으로 끝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변수도 또 한번 시도하고 있죠. name이란 변수, 이메일, 젠더, 코멘트, 웹사이트, 우리가 입력받고 싶은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자 하는 변수들인데 그것 또한 비어있는 스트링으로 우리가 초기화 시키고 싶을 때 이와 같은 작업을 해 놓으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if 문을 써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볼까요? 제일 먼저는 이 전달되는 정보들이 어떠한 타입으로 전달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서버라는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인데요. 슈퍼 글로벌 변수 중에서 request method라는 변수의 값이 포스트로 되어 있으면 포스트 타입으로 전달된 거니까 바로 포스트라는 또 다른 슈퍼 글로벌 변수에 모든 입력 값들이 어레이 형태로 전달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포스트 타입으로 전달되었다면 일단은 포스트라는 이름의 슈퍼 글로벌 어레이의 변수 값을 하나씩 체크해 보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선 if empty post name, 즉 포스트 타입으로 전달된 name이라는 변수의 값이 있는지 비어 있는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true면 없다는 얘기죠. 즉 empty가 true가 됐으니까요. 그때는 에러 메시지에 값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name error라는 변수에 name is required라는 변수의 값을 넣어주고요. 만약에 else면 값이 전달된 거니까 그 전달된 name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이 내부에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넣을 때 그냥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인풋이라는 함수를 거쳐서 트림도 하고 스페셜 캐릭터도 바꾸어서 입력해서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입력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네 줄로 구성된 요 내용은 name이라는 변수에 대해 에러 메시지와 name 변수 값을 채우는 방법을 설명한 거고요. 똑같이 이메일에 대해서도 같은 코드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required field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우리가 생성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empty 비어 있으면 그냥 값이 비어 있는 것으로 넣어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멘트도 동일한 취급을 받는 거고요. 마지막 gender 같은 경우에는 required field니까 gender ERR 이라는 변수에다가 에러 메시지 empty였을 때는 gender is required라는 변수 값을 넣어놓고 만약에 제대로 전달됐으면 그 값을 역시 테스트 인풋을 거친 후 gender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놓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코드는 그러니까 입력 받았을 때 제대로 입력 받았으면은 해당 변수의 값을 제대로 입력이 안 된 필수 필드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에러 메시지 변수에다가 넣어놓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필수 필드들에 대한 점검이 끝나고 해당하는 에러 메시지 변수가 처리가 끝난 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자 브라우저에다가 디스플레이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display the error messages. 우리는 각 필수 필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필수 필드를 작성하지 않고 제출하려 할 때 적절한 에러 메시지를 생성해서 그걸 보여주는 그러한 스크립트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스크립트가 이 아래 나와 있는 example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일단은 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폼 그리고 각각 하나하나의 입력은 input, 타입은 텍스트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네임을 받고 두 번째에서는 이메일을 입력받고요. 세 번째는 웹사이트 주소 그리고 네 번째는 텍스트 에어리어를 입력받고요. 다섯 번째는 라디오 버튼을 써서 젠더, 즉 성별을 입력받도록 되어 있었죠. 자, 처음에 그 폼을 보면은 역시 우리 예상대로 앞에서 본 것처럼 메소드는 일단 포스트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페이지에 있는 PHP 파일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서버라는 슈퍼 글로벌 변수의 PHP self라는 변수의 값을 가져옴으로써 현재 파일 이름을 액션에다가 넣을 수 있었죠. 자, 지금 보면 이름을 입력받는 부분에서 PHP 코드로 에코 한 다음에 name ERR, 그러니까 이름이 입력되지 않았을 때 보여질 에러 메시지가 에코 문장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span이라는 태그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웹 프로그래밍 파트에서 특히 CSS를 다룰 때 이 스페셜한 태그가 많이 활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즉 블럭 단위의 엘리멘트가 아니라 블럭 안에 임의의 한 부분을 선정을 해서
해당하는 부분에 특별한 스타일 또는 클래스를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태그이죠. 그래서 스팬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스팬으로 끝나는 요 태그로 둘러싸여 있는 그 사이에 있는 텍스트들은 지정한 클래스로 지정한 스타일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아마 어디 다른 곳에 CSS 문법에 따라서 에러라는 클래스는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 하라라는 스타일이 정의되어 있어야겠죠. 그거는 잠시 후 이그젬플에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이메일의 경우도 그렇고요. 웹사이트, 그리고 커멘트, 텍스트 에리어의 경우도, 그리고 젠더의 경우도 해당하는 그 입력창 바로 다음에 이와 같이 PHP 코드로 젠더 에러, 그리고 웹사이트 에러, 이메일 에러, 네임 에러들이 적절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짜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직접 실행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example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 example을 보시면 오른쪽에 사용자 입력창에 이름과 이메일과 웹사이트, 코멘트, 그리고 젠더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이름을 제대로 입력을 하되 이메일은 그냥 비워놓고 제가 한번 Submit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지금 네임 같은 경우에는 옆에 그냥 Required Field라는 별표가 아직 있을 거고요. 그 대신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Email is required라는 적절한 에러 메시지가 보여지고 있죠. 이와 같은 작업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코드에서 구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왼편의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여러 가지 에러 메시지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우리가 초기화 시켰고요. 빈 스트링으로. 그리고 입력받을 내용에 대한 변수도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는 empty라는 함수를 써서 비어 있으면 name error라는 곳에 name is required라는 에러 메시지를, 이메일 에러 변수에는 email is required라는 에러 메시지를 등등 입력을 해 놓고요. 즉 변수들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 놓고 다시 한번 이 폼에 가서 보면은 그 값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개의 필드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거는 이메일 입력이 안 됐을 경우에 email is required라는 요 에러 메시지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입력 필드는 input의 텍스트 타입의 입력 필드인데요. 여기 보면 바로 그 상자 바로 다음에 span, class equal error, 그리고 별표, 그리고 PHP 코드로 email err이라는 변수의 값을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email err이라는 변수에는 무슨 값이 채워져 있겠어요? 앞부분에서 체크된, 즉 이메일이 empty일 경우에는 email is required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왜 이 부분이 붉은색 글씨로 쓰여지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클래스를 error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라 그랬고 CSS 문법에 따르면 헤드 섹션에 있는 스타일에 정의된 dot 다음에 오는 클래스 이름, 즉 .error이라는 클래스의 정의가 color pound sign ff0000, 즉 붉은색, 즉 레드 컬러, 그린 컬러, 블루 컬러를 나타내는 헥사데시멀 넘버잖아요. 그래서 가장 붉은색으로 색깔을 주어서 텍스트를 표현하라는 스타일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나머지 필드들도 마찬가지로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즉 여기 보면 젠더의 경우도 제가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gender is required라는 말이 나오고요.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하고서 submit을 하면 그 에러 메시지는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코드를 직접 우리 컴퓨터에서 에디트를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PHP 소스 파트에 있는 내용을 모두 카피해 가지고요. Ctrl C, 노트패드를 키시고 빈
파일로 만드신 후에 그것을 채워 넣으시고 이 내용을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작업 중인 week3라는 폴더, 우리 디폴트 폴더인 htdoc 밑에 week3 밑에 이름은 form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m form.php 파일로 php 파일 포맷으로 저장해라 하고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form.php로 저장되었을 거고요.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로컬 호스트에서 week3에서 form.php 가져오면 예상대로 지금 5가지 정보를 입력받는 폼인데요. 이름을 한번 제가 제대로 입력해 보고요. 이메일을 일부러 빠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도 제대로 입력을 한번 해줘 보고요. 그리고 메일을 제대로 선택하고 이메일에 대한 컴플레인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밋을 누르시면 지금 보다시피 이메일 is required라는 에러 메시지,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서밋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넣지 않았으니까 모든 부분에서 required 된다는 말이 나오도록 되겠죠. 자, 이 코드를 여러분들도 각자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